뭐 이런 걸 다 리뷰할까? 안녕하세요. 고전 중의 고전을 찾아서 리뷰하는 호감입니다. 오늘 리뷰할 고전 게임은 햄버거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워낙에 고전 게임이기 때문에 오락실에서 보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거고요. 가정용 패밀리 게임기로 많이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햄버거 만들러 출발합니다. 게임의 제목은 버거타임. 이 게임은 1982년 10월 데이터 이스트에서 출시한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우리는 이 게임 제목을 버거타임으로 알고 계시지만요, 일본 내에서는 햄버거라는 제목으로 게임을 발매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북미에 이 게임을 발매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햄버거라는 이름이 상표 문제를 일으킬까봐 북미 출시할 때는 버거타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출시를 했습니다. 게임 제목 햄버거 너무 재미없고 투박하죠. 버거타임이 오히려 이 게임하고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요리사죠. 하얀 옷을 입고 셰프의 상징 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자의 정면에는 빨간색으로 H, 햄버거의 H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고요. 주인공의 이름은 피터 페퍼입니다. 게임의 룰은 보시는 것처럼 햄버거 재료를 밟고 지나가면은 한 칸씩 아래로, 밑에 다른 재료가 있으면은 밀리면서 차곡차곡 하나씩 햄버거가 만들어지죠.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은 먹기 직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못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은 우리 주인공은 저런 재료들과 유일하게 대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후추를 뿌릴 수 있거든요. 후추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후추의 개수는 화면 상단 우리 목숨 2개가 있잖아요. 그 밑에 숫자 3이 적혀있고 페퍼라고 적혀있죠. 후추를 뿌릴 수 있는 개수입니다. 아이스크림 나왔네요. 이번엔 먹고 말 거야. 먹으니까 후추의 개수가 하나가 증가가 됐죠. 우리가 햄버거 만드는 걸 방해하는 각종 재료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비엔나 소세지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저 하얀색에 노란색. 아이고, 요리사가 요리 재료에게 당하다니, 이보다 수치스러운 일은 없겠죠. 오래된 영화인데 딥블루시라고 상어가 나오는 영화가 아시죠?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서도 요리사가 조리기구 오븐에 구워져서 죽을 뻔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요리사가 요리 재료한테 죽으니까요. 마지막 패티 한 장.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됐는데, 특이한 점 못 보셨나요? 죽음과 동시에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되면은요, 다시 살아납니다. 영화 딥블루시 요리사는 안 죽습니다. 82년도에 나온 고전 게임이기 때문에 배경음악도 단순하고 화면도 단순하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구성도 거의 비슷하죠. 햄버거 만드는 작업을 방해하는 우리를 따라오는 재료들은 햄버거가 떨어지는 중력을 이용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추가 재료가 되는 걸까요? 뭐 재료 추가가 되면 햄버거가 더 맛있겠죠. 햄버거를 보니까 햄버거 생각이 나는데요. 먹고 싶습니다. 피자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크게 안 드는데, 햄버거는 요즘에도 생각이 가끔씩 납니다. 미국에서도 이 게임이 꽤나 고전 게임으로서 인기가 있었는지, 영화 픽셀, 고전 게임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거기서도 주인공급은 아니지만 카메오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을 공격하는 장면에서 이 게임의 주인공이 저렇게 스치듯이 잠깐 나올 때가 있고요. 게임 속에 등장하는 계란 후라이도 영화에서 잠깐 등장을 합니다. 물론 노른자가 터지면서 사라지지만요. 이번 스테이지는 새로운 적이 등장을 했네요. 색은 녹색이고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네, 오이 피클입니다. 요리사가 요리 재료를 피해서 햄버거를 만든다. 설정도 굉장히 특이했고요. 게임의 플레이 방법도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고요. 지금 봐도 정말 흔치 않은 게임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만 봐도 게임을 잊어먹지 않을 정도로 누구나 다 기억을 하는 그런 고전 게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 후추는요, 다 사용하면은 죽어도 보충이 안 됩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다음 스테이지를 가도 보충이 안 됩니다. 아껴 써야지 되는 거고요. 화면에 나오는 아이템을 먹어야지만 아이스크림 같은 거 후추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쉽게 후추를 뿌려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버거타임이 인기가 있었던 걸까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2편이 등장을 합니다. 슈퍼 버거타임입니다. 이 게임은 같은 데이터 이스트에서 만들었고요. 1990년에 오락실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한국의 오락실에서도 있었거든요. 저도 동네 오락실에서 게임을 플레이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인기가 그렇게 있지 않았던 게임이거든요. 생기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달 그랬나? 금방 사라져도 전혀 아쉽지가 않았던 게임이었어요. 게임의 플레이 방법은 1편이랑 크게 다르진 않고요. 우리의 주 무기였던 후춧가루, 개수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각종 야채들, 우리의 햄버거 만드는 작업을 방해하는 재료들은 후춧가루를 맞으면은 1편처럼 기절을 하는데 몇 번 더 맞으면은 화면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화면 좌우로 뭐가 반짝반짝거리면서 흔들리고 있죠.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망토는 우리 보호막, 적이랑 부딪혀도 한 번은 살려주는 보호막이고요. 지금 먹은 아이템은 물을 뿌립니다. 물에 맞으면은 적들은 날아가고요. 후추통도 오른쪽에서 번쩍번쩍거리면서 또 추가가 됐습니다. 슈퍼 버거타임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1편보다 더 재밌고요. 더 오래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1편보다는 쉽다는 거지 한 5분 지나면은 이 게임도 역시 어렵습니다. 각 스테이지는 총 4개로 되어 있고요. 4번째 스테이지마다 보스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2인용도 가능한데요. 2인용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요. 워낙에 빨리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인기도 없었다는 거. 햄버거 사이에 깔리면은 적들이 죽잖아요. 이 게임에서는 햄버거 사이에 깔려서 죽으면은 돈가스가 추가가 됩니다. 그냥 햄버거가 아닌 돈가스 햄버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계란이 하나 깔렸죠. 그쵸? 돈가스가 패티 2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돈가스 버거도 저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 돈가스 패티 2장 추가된 거잖아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우리의 요리를 방해하는 적들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완두콩도 있고요. 대파도 있고 옥수수가 날라와서 우리를 방해를 하고요. 이 게임 이후로는 한동안 버거타임 후속작이 안 나왔는데요. 2019년에 스위치용으로 버거타임 파티라고 이 게임의 후속작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발매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게임 자체도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고전 중의 고전 15번째 시간 1982년에 나온 버거타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기억의 저편에 있는 고전 중의 고전 게임을 보안게임TV와 잠깐이지만 함께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인기 없는 컨텐츠지만요. 고전 중의 고전 시리즈는 보안게임TV가 있는 한 계속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전 중에 고전